1991년 당시 국회에서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분입니다. 박찬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행방이 아주 묘연한 유병환 회장인데요. 우선 저희가 준비한 제목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자만 쫓는 검찰. 이 지금 뭐 최근에 또 검사 한 명에 조사관 13명을 추가로 배치했는데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가로 수사력을 보강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제가 이 91년, 그러니까 23년 전 91년 7월 19일에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오대양 그 집단 자살한 사람들은 그 사체를 모집해가지고 네. 상당한 금액이 유병헌 씨의 세무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집단 자살에도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게 많으니까 네네. 그 고리도 조사하라고 촉구했지요. 예.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포위되고 붙들려 갈 뻔도 했고 예. 지금 구원파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예. 그 위세를 내가 우리 집에 6시간 감금당했어. 집이 포위됐어. 신도들이 내가 그렇죠. 붙들려 갔으면 아마 험한 꼴을 봤을 거예요. 네. 그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자백서 받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것도 위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가 막 그랬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그 유병헌 회장에 대한 세월호의 실질적 주인 그리고 경영의 실질적인 관여자 그래서 그 형사사법 책임이 분명히 있는 유병헌 회장에 대한 수사 방향은 네. 아주 옳았고 예. 열심히 했고 23년 전 검찰보다는 아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잘 했다고 봐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왔거든. 지금 그림자만 쫓는 검찰이라는데 그건 잠시 우리가 좀 접어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검찰로서도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절차에 예비 구속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지금 소집하고 있다. 네. 이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 책임자 유병헌 회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사람을 긴급 체포해가지고는 구속영장에 청구할 만한 증거가 아직은 수집이 덜 됐다. 그러니까 증거를 조사해서 수집해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보름 뒤에는 저 사람에 대한 증거가 거의 확실해져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 보름 사이에 저 사람이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예비적으로 구속하겠다. 이 제도가 없다고. 우리 형사소법 그 제도가 없어. 네. 답답하지만 처음에 잡지 못했느냐라는 어떤 비판에 그러니까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검찰을 해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의 최근에 그 장성택 처형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네. 군사재판에서 첫날 재판에서 사형하고 그 다음날 총살형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답답하지만은 형사소송 절차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당장 잡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이 신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좀 검찰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 모든 주요 사건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도망간 일이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이 그 점에서 충분한 인력이 없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그러면 검사와 거기 수사관 숫자가 아주 적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그래도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 있다 하는 걸 안다.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소송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지켰다는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드린 질문 거기에 수사력을 추가로 보강하는 일은 뭐 흔한 일인가요? 그런데 지금 수사력 지금 뭐 검사 10여 명 추가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지략을 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검찰이 이 체포에 관한 전권을 경찰에다가 완전히 위임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경찰에 주고 그러니까 손발이 없어요. 검찰은 검찰 자체에. 그러니까 경찰에 완전 위임을 해가지고 그 경찰이 지금 경찰은 보조적으로 이렇게 검찰을 돕는 것처럼 내가 보이는데 정권을 완전 위임해.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의 모든 정보 아까 설명하신 금수원에서 어떻게 도망가고 하는 그런 모든 정보 비공개 정보를 경찰에 다 주어서 경찰이 이 체포에 전심전력으로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오늘 오후부터라도 달려들도록 체포는 경찰에 맡겨라. 그러니까 완전히 맡겨라. 왜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우리가 가까이에 경찰이 있어서 우리 경찰의 능력을 우리가 가끔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뉴욕, 시카고 경찰보다도 이 강력범 사건
이런 것 체포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에서 우리 경찰 벤치마킹 한다. 그래서 나는 경찰을 신뢰해요. 네. 물론 검찰도 지금까지 대단히 잘해서 내 눈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사전에 왜 충분히 못했냐는 그 점은 예. 지금 대단히 나무랄 일은 난 이 단계에서 아니라고.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검찰도 지금 그만큼 이제 조바심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좀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제 표현의 강도가 점점 더 예. 세지고 있거든요. 어제 이 인천지검 김회중 차장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탐욕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법질서와 사회 윤리를 완전히 유린한 파렴치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다. 라면서 유병헌 씨에 대한 칼날을 세웠거든요. 더 이상은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검찰과 경찰이 지금 좀 애를 먹을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네. 보는데 하나 첫째는 유병헌 씨의 의지입니다. 유병헌 씨가 91년 7월에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그가 사법 처리되게 한데 제가 기여를 해가지고 악연이 있는데 만난 일도 없고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결벽증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중 목욕탕을 안 가는데 과거에 다닐 때도 남 옷하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섞일 위험이 있으니까 네. 비닐에다가 자기 내복은 따로 이렇게 쌌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가 혹시 옮겨올지도 모르고 예. 들어온 박테리아가 묻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결벽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사법 처리 안 당하겠다. 그러니까 내 발로 걸어가서 자수하는 것 절대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파 등을 동원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영구히 숨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아주 작심을 한 것. 왜 그래 작심하는가 하니까 23년 전에 사법 처리될 때는 검찰과 법원을 굉장히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자진해서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사법 처리될 줄 몰랐다면서요? 그렇죠. 그때는. 나왔는데 만만하게 봤다는 뜻은 영장이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되거나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가려고 하는 어떤 자만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가 믿는 배우도 세력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기 나름으로. 예. 그런데 검찰이 15년 구형을 하고 8년 징역을 선고하니까 아마 간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때 예. 나이가 50살이야. 근데 2심에서 가가지고 4년으로 깎여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4년 확정되고 4년을 다 살고 나왔어요. 네. 지금 23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지금 72인가 3이 됐으니까 지금 체포되면 이게 국사범으로까지 이게 지금 올려져 가지고 300여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난 이 사건에 본인은 자연 생명이 다하도록 할 때까지는 이게 교도소에서 못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네. 네. 그렇다면 절대로 내가 자수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체포 명할 네. 것이다. 그래서 체포되는 어느 순간이 가면 이건 제 그냥 짐작으로 네. 이 박찬종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네. 본인은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호흡을 하면서 체포돼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고 하는 네. 이것은 예. 내가 절대로 그렇게는 감당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사력을 다해 가지고 이 체포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로서도 상당히 애를 아주 먹겠군요. 만만치 않은 이 체포 대상자를 만났는데 국민은 그 검찰과 경찰을 좀 격려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가 극한적 행동을 취해가지고 공소권 없는 상태로 해버리면 이 침몰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가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수해가지고 피해 보상의 기금으로 네.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닌 그걸로 하는 길이 이게 망가져 버린다. 예.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을 우리가 격려하면서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유병헌 씨의 부정 재산을 이제 전부 환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 명의로 이제 해놓은 건 거의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추징 보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거 가능한 겁니까? 가능은 한데 예. 아주 어렵고 힘들지요. 예. 요러요러한 단계로 부동산도 A, B, C로 넘어갔다 하면 그걸 전부 추적하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그런데 저 사람이 만일 이번 이 체포 과정에서 극단적 행동을 취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증인으로 신문 대상에서 빠져버린다 하면 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저희가 두 번째 예. 키워드가 있는데요. 한번 먼저 볼까요? 어떤 키워드인지. 네, 비호 세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비호 세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91년 그 7월 이후에 이제 징역 4년형을 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유병헌 씨는 저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뒤에 저는 국회도 떠났고, 그런데 91년 7월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는 비호 세력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민정당, 전두환 대통령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정당. 91년 그 시점은 3당 합당을 해가 이름이 민자당으로 바뀌었지만 예. 민정당 재정위원이었고, 그리고 표창도 받았고, 정경환 씨하고 친했고, 민정당 중진위원관인데 나도 나는 야당이었지만 잘 아는 의원들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었고, 예. 그거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잠재적으로 비호 세력군에 속했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부평에 있는 사무 엔지니어링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대통령이 1년에,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이건 지금 대통령이 간에 이게 공장을 방문한다 하는 게 네. 그 1년 365일 중에 몇 차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을 모시도록 이른바 예. 유도하는 데는 그 상당한 빼기 아니면 안 된다.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거기 갈 정도 같으면 거기에 대통령 각하를 거기에 유도해낼 만큼 뭐 반드시 비호 세력이 없이 가능했겠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비호 그러니까 세력이 91년 그 이후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이번에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유병헌 씨가 또 이러는구나. 네. 이게 내 첫 반응이야. 네.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지. 세월호. 그다음에 유병헌 씨 이름이 뜨길래. 근데 그러니까 예. 97년에 완전히 파산됐거든. 네. 그것을 전체 세목으로 부채가 3천억인데 이것을 이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2천억을 탕감받고 그리고 세모그룹의 어떤 회사 하나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청해진 해운으로 이렇게 등록을 네네. 해가지고 그게 일본에서 폐선한 이 낡은 배를 사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다 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워낙에 지금 자꾸 뭐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 뒤를 쫓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한 발 늦는 수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좀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까지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예. 법률가 변호사로서 과거 이 문제를 증거를 갖고 제기한 사람으로 이 방송에 최근에 뭐 여러 학자나 평론가들이 나와서 네네. 뭐 이렇게 짐작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짐작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 예. 내가 정보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검찰이 그 부분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 우선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그 해양경찰청의 정보수사국장까지 오른 이영욱인가 하는 사람. 예. 예. 그 장학금 받고 박사학위를 조선공학 전공한 사람이 그 해양경찰에 들어가서 방호 경찰 순시 업무를 맡는데 배 탄 경험도 없고 네. 이 사람은 배 만드는 것에 관한 엔지니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어느 사이에 정보수사국장이 돼 있다. 그게 보통 백으로 됐겠네요. 내가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비호 세력에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내가 이거 그 이 국장 이름을 이렇게 거명해서 그런데 나로서는 의심을 갈 만하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제목을 하나 보시죠. 예, 구원파 종교적 신념이냐. 구원파 신도들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검찰, 그동안에 조력자 11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이제 6명을 구속했는데요. 구속된 사람의 면면을 한번 잠깐 좀 네. 보시죠. 예. 먼저, 추모 씨. 예, 유병헌 도피 작업 지휘 조력자하고 24일 순천 시내 집에서 체포됐고요. 변모 씨와 정모 씨는 순천 송치제 휴게소를 운영하는 분인데 추모 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한모 씨, 구원파 신도고요. I1I 홀딩스 직원입니다. 순천으로 물과 음식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모 씨, 30대 구원파 여신도인데요. 유병헌과 함께 도피를 한 혐의로 25일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회장이 체포되는데 시간 끌기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옥, 모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이번 유병헌 씨의 도피와 관련해서 이 전반적인 기획과 총괄을 담당했다. 이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유병헌 회장에 걸린
현상금이 5억 원 아니겠습니까? 이 조력자들은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옆에서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힘이 그렇게 또 작용하는 걸까요? 제가 91년 7월 19일 날 이 재수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 사흘 뒤에 제가 사는 집이 한 500명의 구원파 신자들에 의해서 6시간 포위를 당하게 됐어요. 예. 그때 이제 6시 반에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럼 제가 붙들려 갔을 거예요. 붙들려가 아주 험한 꼴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 가서 내가 말한 것 전부 허위 사실이다. 자백서 쓰고 그러니까 이제 풀려나는데 지금 금수원처럼 저렇게 어디 갇혀버린다면 경찰도 나를 구출하기 어려웠을는지 몰라. 아직 간발의 차이로 현관문을 닫아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경험한 거.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한 700~800명이 이제 나를 처단하라고 예. 데모한 거. 그러니까 그 나름의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유병헌 씨는 믿고 이렇게 도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그 유병헌 씨를 돕는 그 사람의 풀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 구원파 종교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끈끈하게 있다. 5억 원 정도에 흔들릴 그런 건 아니다. 종교적 신념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걸 내가 어떻게 짐작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 신자 중에도 신앙심이 약하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김원마라는 분이 지금 이제 총괄 지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수원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금수원 진입은 어떻게 지금 검찰이 금수원 재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나는 이 공개 방송에서 예.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내 짐작으로 네. 검찰이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경찰을 믿고 네. 좀 기다려 보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괜히 제 짐작으로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혼선을 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0. 그런데 예. 나는 특히 경찰의 체포 능력, 검찰은 아까 말씀 손발이 적거든. 네. 그러니까 경찰의 체포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말 안으로 체포되리라고 봐요. 예. 만약 이번 주말 안에도 안 되면 어쩌면 그는 극단적인 길로 결과가 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요. 네. 정치 대권도 출마하시고 그랬으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말이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내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방선거 이번에 이것은 헌법 117조 예.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얘기해요. 예, 117조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 주민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꾼을 뽑는다 하는 것은 완전히 뒤로 제쳐버리고 지방은 없고 중앙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권력 게임이 돼가지고 예. 새누리당은 정권을 지키자, 네. 박 대통령을 지키자, 박 대통령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예. 야당은 정권 심판이다 이래갖고 대통령 선거 전에 재현을 해버린 말이야. 이게 무슨 불행한 일이냐 이게야. 네. 나는 지난 20년을 지방자치 선거에는 절대 중앙 권력과 중앙 정당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싸웠고, 그래서 95년에 우격 다짐으로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입후보가 얻어 터진 일이 있는데 예. 이거 이 지방선거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돼. 이것은 알겠습니다. 양쪽에 전부 책임이 있고 네. 그 책임의 꼭대기에 나는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헌법 수호 책임자로서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렇게 중앙 정치화하고 권력 게임화 하느냐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방은 없어져 버리고 그럼 누굴 뽑아야 되는 얘기야. 누구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새누리당 무조건 찍고 이쪽은 이쪽대로 무조건 2번 찍고 그 결과 그렇게 나와버려요? 시간이 뭐 지금 다 돼갖고서요. 예.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